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스프링클러부터 해서 뒤쪽에 소방시설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기로 했었죠, 그죠? 자, 그럼 먼저 우리 스프링클러 설비를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가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헤드가 나옵니다. 그죠? 제일 핵심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수검지 장치와 일제개방 밸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헤드도 상당히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헤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재식 가압된 물이 내뿜어져 분산됨으로써 소화 기능을 하는 헤드를 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라고 얘기하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개방이 되어 있는 걸 개방형, 닫혀 있는 걸 폐쇄형. 자, 개방형은 얘가 없습니다. 그죠? 자, 폐쇄형은요, 얘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분을 좀 해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헤드를 제가 위로 설치할 수도 있고요, 아래로 설치할 수도 있고요, 또는 벽에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가멸부의 재질 및 형태에 따른 분리에 가보면 퓨지 블링크형이 있고 글라스 벌브형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일반적으로는 요걸 많이 쓴다, 요거. 그래서 내가 글라스 벌브형이라는 건 이렇게 닫혀 있는데 얘가 무슨 재질로 되어 있다? 그렇지. 유리 재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불이 나면 요 가멸부로 된 가멸부라고 하는 우리 유리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쨍그랑하고 깨지는 거죠, 그죠? 자, 감도에 따른 분류는 세 가지: 조, 특, 표. 그래서 그 조기 반응형, 특수 반응형, 표준 반응형. 그러니까 이걸 나누는 기준은 RTI라는 값이 있다고요. 이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RTI. 우리가 이제 어떤 화재의 기류, 온도, 속도, 또 작동 시간, 그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헤드의 반응을 예상한 지수다라고 했었고, 내가 1에서 50이다, 얘가. 그럼 조기 반응형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52에서 80이다. 여기가 특수 반응형이다. 그리고 81에서 350이다. 여기가 표준 반응형이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RTI 값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다.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에 이제 51이 빠지더라. 51이 빠지더라. 기준 자체가 저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많이 나왔던 게 요즘 스프링클러 쪽에서 예저 다음 표에 가보시면 요게 나와요. 자, 얘가 뭡니까?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라고 해서 우리가 습식이라는 애가 있었고요. 자, 습식은 유수검지 장치를 이렇게 그린다라고 했어요. 그림으로. 그죠? 건식은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의 세모. 그죠? 자, 준비작동식은 동그라미의 세모에 여기 P. 그죠? 프리액션이라고 해서. 자, 일제살수식은 델류지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도시기호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다. 그래서 습식 유수검지 장치가 달리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우리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하는데, 이 습식 유수검지 장치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우리가 알람 밸브라고 얘기한다. 알람.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용 헤드는 뭐를 사용한다? 그렇죠. 닫혀 있습니다. 불이 나면 열리는 거예요. 불이 나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구성 요소, 요게 이제 핵심 구성 요소고, 자, 요거 기출이죠, 이미. 리타팅 챔버는 습식에만 달리는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습식은 1차 측, 여기에도 물이 차 있고, 2차 측, 여기에도 뭐가 차 있어요? 물이 차 있죠. 그러니까 다 가압수가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가압수. 맞나요? 2차 측에도 가압수. 자, 감직이 없습니다. 자, 건식에는요, 우리가 건식 밸브라고 얘기하고 드라이 영어까지 알고 있어야 되고, 폐쇄형 헤드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대표적으로 드라이 밸브라는 게 들어가고 요거 두 개가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얘가 이름이 뭡니까? 그죠? 왜냐면 얘는 급속 개방기구가 달려야 되는 게 뭐냐면 요 공기압축기라는 애가 요 2차 측에 뭐를 가득 채워준다 그랬죠?
공기를 가득 채워주기 때문에 이 공기가 나가야만 물이 나간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 2차 측에 있는 공기, 얘를 빨리 빼주기 위한 급속 개방기구인 엑셀레이터와 뭐가 있다? 익저스터. 쟤를 빨리 빼줘야 빨리 물이 넘어가겠죠. 그죠? 기억하시죠? 그죠? 그리고 2차 측은 얘가 뭐다 그래서? 맞나요? 자, 다음 준작입니다. 자, 준작은 영어로 우리가 프리액션 밸브라고 얘기합니다. 프리액션. 자, 여기는 폐쇄형 헤드, 폐쇄형 헤드라고 되어 있고, 자, 준비작동식 같은 경우는 요게 잘못 들어갔네요. 요거 프리액션입니다. 프리액션. 큰일 날 뻔했네. 그죠? 델류지는 여기 얘기하는 거고요. 프리액션. 미안해요, 여러분들. 요거 프리액션으로 바꾸겠습니다. 프리액션으로 지우고. 그래서 프리액션 밸브가 되는 거고, 슈퍼 비조리 판넬. 네, 들어가죠. 이게 준비작동식의 되게 핵심 부품입니다. 수동기동 장치, 그죠?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가 들어가고요. 얘는 밸브를 열어주는, 얘를 열어주는 애죠. 프리액션 밸브를 열어주는 애가 들어가고, 자, 교차회로 방식이 들어가는데, 교차회로 감지기가 들어가니까 얘는 우리가 뭐를 방지하기 위해? 맞습니까? 그래서 교차회로 감지기가 여기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두 개는 감지기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감지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압수가 있고 얘는 2차 측이 그래서 뭐다? 맞죠? 대기압이라 그랬잖아. 기억하시죠? 오케이. 자, 부합식 똑같아요. 가는데 얘도 준비작동 프리액션이 달려요. 폐쇄형이 달립니다. 자, 근데 여기도 프리액션 달리죠. 똑같이. 자, 근데 감지기인데 얘는 뭐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됐죠? 그리고 요거. 왜냐면 얘는 왜 있는 거예요? 얘는 2차 측이 여기가 얘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맞나요? 이 부합수가 여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개념 자체가. 마이너스 압력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나서 일제살수식으로 갑니다. 여기도 델류지죠? 델류지죠. 여기가 델류지죠. 그리고 여기.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무슨 형이 달린다? 그렇지. 개방형이 달립니다. 개방형. 그리고 델류지 밸브 있고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프리액션이랑 슈퍼비조리, 솔레노이드 밸브, 교차회로. 그죠? 그리고 가압수고 여기 2차 측 여기도 뭡니까? 대기압이죠. 그러니까 2차 측이 대기압이면 다 뭐를 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감지기 달아야 된다 그랬죠. 그쵸? 얘는 부합수이지만 감지기가 달리고 좀 특이한 거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핵심만 잘 따서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정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갔을 때 또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 라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는 습식에 대한 정의, 부합식에 대한 정의, 준비작동식에 대한 정의, 건식에 대한 정의, 일제살수식에 대한 정의입니다. 한 번씩 꼭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스프링클러나 또는 이제 옥내수화전 쪽에 우리가 가압송수 장치로 펌프를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 펌프에서 뭔가 좋지 않은 현상을 이상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상현상 종류가 세 가지라고요. 공동, 그리고 수격, 맥동.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은 뭐라 그랬어요? 유체 압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압력이 낮은 곳, 즉 압력차가 생겼을 때 얘가 생기는 거죠. 요거 공동. 또는 우리가 이 공동을 뭐라고 한다? 그죠? 기포가 생기는 거죠. 기포. 기포. 맞습니까? 요게 이제 생기면 결국 이 기포로 인해서 펌프가 고장이 날 수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공동현상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이겁니다. 뭐가 클 때? 손실이 클 때. 그리고 얘는 토출 측보다는 흡입관 손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펌프가 있으면 물이 들어오고 여기 나간다 그랬죠. 그쵸? 여기가 뭐예요? 흡입. 1차.
여기가 토출, 여기가 2차. 맞나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공동현상은. 그럼 이쪽에 이제 공동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여기 손실을 작게 하면 됩니다. 되나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방지하는 어떻게 보면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 방지하는 방법이 얘를 짧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흡입 쪽을 길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짧게 하는 거죠. 그럼 손실이 좀 줄겠죠, 그죠? 그리고 회전차, 이거 임펠러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물 안에 완전히 잠기게 한대요. 그럼 이것도 원래는 이 안에 임펠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임펠러가 돌아서 물이 올라오는 건데, 이 임펠러를 여기 안에다 넣어준대요. 아예. 그럼 수조 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면은 물이 바로 올라올 수 있겠죠. 즉, 뭐를 최소화할 수 있냐면 얘를 최소화할 수 있더라. 맞습니까? 그리고 요거 보세요. 회전 속도를 낮추고 흡입 속도를 줄인대요. 어우, 네, 좋은 방법이네요. 그죠? 손실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양흡입 펌프. 그러니까 양흡입 펌프라는 건 유체를 한쪽으로만 나가게 하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1로도 나가게 하고 1로도 나가게 하고. 그리고 펌프를 한 대가 아니고 몇 대, 2대 이상의 펌프를 사용하래. 2대 이상. 그럼 손실이 좀 줄겠죠. 왜냐면 한 명이서 일하던 걸 2명이서 나눠서 일을 하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흡입 손실을 줄인다. 요게 이제 가장 원론적인 거죠. 손실을 줄이는 게. 그럼 이 손실을 줄이려면 관경을 크게. 그리고 흡입관은 단순 직관화한다. 막 흡입관을 막 이렇게 꽈놓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직관화.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현상 방지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공동현상은 예전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근데 뭐 정의가 나온 건 아니고 항상 방지책이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방지책을 중심으로 조금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최근에는 이제 수격작용이 나왔습니다. 워터햄머라고 해가지고 물의 운동 상태를 갑자기 변화시켰을 때 생기는 물의 급격한 압력 변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밸브가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잘 흘러가는데 내가 이걸 갑자기 닫는 거죠. 갑자기 닫아버리면 여기서 물에 의한 뭐가 생겨요? 꽝! 충격. 맞습니까? 이 물에 의한 충격을 우리가 수격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래 잘 가고 있던 걸, 운동하고 있던 걸 다 얘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운동하고 있었는데 내가 얘를 닫았어요. 그럼 얘가 잘 운동하고 있던 에너지가 순식간에 이 밸브에 압력으로 갑니다. 땅 치는 거죠. 땅. 아셨죠? 그래서 수격작용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운동하고 있던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다 변환했을 때 우리는 수격이 생긴다, 충격이 생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또 마찬가지. 여기 소화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펌프가 있는 거죠. 물을 쏴요. 그럼 소화전 쪽에서 물이 나가는 건 상관이 없다 이거야. 어차피 여기서 물이 나갈 거니까. 근데 여기 끝에 말단에 수격 방지기라는 걸 설치하는 이유가 제가 뭐라 그랬죠? 나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끝에 갔을 때 못 나가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관 끝에 꽝 치고 다시 내려오고 꽝 치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물에 의한 충격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격 방지기라는 걸 우리가 꼭 이렇게 관 끝에 설치를 해줘라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수격작용이라고 합니다. 결국 물에 의한 충격, 워터햄머다. 방지책은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광경을 크게 하면 돼요. 그죠? 광경이 이렇게 조그만 거보다 이렇게 큰 게 당연히 손실이 더 적겠죠. 그래서 광경을 크게. 그러니까 광경을 크게 하면 이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밸브를요, 이거를 확 닫지 말고, 화나는 일이 있다라고 해서 확 닫지 말고, 천천히. 그죠? 그리고 플라이 휠이라는 걸 부착하래요. 그럼 조금 속도가 줄어든대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전수와 유속을 천천히 변화시킬 수 있대. 그냥 플라이 휠이라는 제품이 있다라는 거 보시고.
서지 탱크를 설치한답니다. 서지 탱크도 똑같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격 방식이에요. 자, 밸브를 너무 멀리 달지 말래요. 그래서 펌프 송출구 가까이에 달고 조작을 천천히 하래요. 천천히. 그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맥동. 자, 맥동은 정의 정도 제가 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펌프가 운전 중에 약간 숨 쉬는 것 같이 압력계나 유량계가 계속 흔들려요. 이게 막 왔다 갔다. 이거 하나만 지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맥동. 방지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방지책은 읽어보시고. 자, 다음 이제 6번째. 물 분무, 미분무입니다. 그럼 물을 이렇게 얇게 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좋은 게 뭐냐면 사용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BC. 자, 유류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고 희석 효과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질식 효과가 좋아진다 그랬고 그리고 특히 유화 효과 중진류 쪽에서 이걸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C급은요 얘로 바뀐다. 비전도성으로 바뀐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분무 수화 설비는요, 제가 봤을 때 설비 자체로는 시험 문제가 나올 일은 거의 없고,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소화작용은 이 세 가지입니다. 냉질, 유희. 부촉매 없습니다. 근데 얘도 C급에선 제가 잘 사용 안 한다 그랬죠. 보통 일반적으로 B급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B급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얘보다 더 작은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미분무. 저는 미분무가 오히려 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미분무 정리 있죠. 꼭 암기하십시오.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 설계 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 입자 중에 몇 프로? 그렇지. 99%의 누적 최적 분포가 400 마이크로메타 이하로 분무가 되고 ABC급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걸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저압, 중압, 고압. 이건 설비 분류예요. 설비 분류. 근데 뭘로 분류한 거냐면 보이듯이 압력으로 분류한 거죠. 압력. 그래서 우리가 최고 사용 압력이라는 게 1.2 이하면 또는 사용 압력이 1.2에서 3.5면 또는 최저 사용 압력이 3.5를 초과하면 최저. 이거. 맞습니까? 네. 요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해주시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물분무, 미분무도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7번째가 보면 포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는 약재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는 설비보단. 제가 약재 특징 알고 계시라 그랬죠. 뭐 기계포 쪽에 가보면 뭐가 있다 이제. 단백포. 또요? 수성막포. 또요? 합성. 맞습니까? 또요? 마지막. 왜 하나가 없지? 여러분들 하나 뭐야? 도와주세요. 그렇죠. 불화단백포. 방금 누가 나한테 얘기해줬어요, 여러분. 약간 텔레파시처럼 저한테 들렸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 약재 쪽에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얘를 설비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뭐만 아시면 되냐면 설비 쪽에선 이 설비에 설치가 되는 혼합 방식 쪽에 가보면 이런 애가 있어요. 맞습니까? 이 혼합장치라는 거. 그래서 이 혼합장치의 종류 5가지를 특징을 꼭 잡아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림까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볼게요.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은 딱 하나만 이용한 거죠. 요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라인이다. 라인 프로포셔널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라인 프로포셔널을 그림에 갔을 때 여기 혼합기 하나만 딱 설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벤츄리관이 설치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벤츄리관이 뭔지는 제가 예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쪽이 넓고 한쪽이 좁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선 압력이 고압, 저압. 그래서 이 저압 쪽으로 약재가 빨려 들어가는 거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고, 얘 이름이 벤츄리관이고, 그러니까 이런 벤츄리관만 이용해서 내가 약재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을 라인이라고 한다. 라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림 보고 이게 라인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의 벤츄리 자극. 여기도 벤츄리관의 벤츄리 자극이 있네요. 그리고 펌프 가압수의 탱크에 대한 압력. 펌프 가압수가 탱크에 압력을 더 준대요. 그래서 흡입 혼합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라인에다가 별도의 가압수의 압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압력이 주요, 압력. 그래서 얘는 뭐예요? pressure. 맞습니까? 그래서 이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은 그림에 가보시면 틀림없이 이렇게 해서 물이 나가고 여기서 약재가 이렇게 섞여 들어오는데, 그죠? 자,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벤츄리관이 있는 거고, 자, 여기에 얇은 판이 있습니다. 다이아프램이라는. 그럼 내가 여기다가 가압수가 이렇게 물을 줬을 때, 물을 준 거죠, 그죠? 그럼 이 물의 압력이 이 다이아프램을 밀어 올립니다. 그럼 약재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혼합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시라고. 그림을 보시고, 아, 얘가 프레저 프로포셔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된다. 다음 세 번째. 펌프의 흡입관과 토출관 사이의 배관에 설치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가압수를 보내고, 자, 펌프가 물이 토출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부는 나가고, 제가 다시 일부는 농도 조정 밸브라는 곳에서 한 번 더 조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런 애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펌프 흡입 측으로 얘를 보내서 혼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부 나갔죠. 얘는 농도 조절 밸브 가서 얘하고 섞여서 나오는 거야, 다시. 그래서 펌프 흡입 측으로 다시 갑니다. 그럼 펌프 안으로 또 들어가요. 그럼 얘가 섞여 있는 거 일부 또 나가고, 또 일부는 또 이렇게 돌아요. 또 섞여 있는 거 일부는 나가고, 또 일부는 이렇게 돌아요. 이런 식으로 얘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메인이다, 얘가. 그래서 펌프가 얘를 계속 돌려주는 거야.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름이 무슨 프로포셔널 방식이다?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이다.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농도 조정 밸브라는 게 있다는 거. 농도 조절 밸브라는 게 있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요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림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 펌프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와 약재 압입용 펌프. 끝났네. 펌프가 두 대 있어요. 그림으로 보니까. 얘는 물용, 얘는 약재용. 끝났죠? 여기서 혼합해주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약재 압입용 펌프가 따로 달려있는 방식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포셔널 종류,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포수용에게 가압원으로 압축된 공기 또는 질소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압축공기법 믹싱 챔버 방식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압축공기법 믹싱 챔버 방식은 아직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맞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설비 쪽에서는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그림으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그림 꼭 정리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CO2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가 나오는데,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는 시험 문제가 이산화탄소밖에 안 나요, 대부분. 그러니까 뒤쪽 이제 할론, 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분말, 이쪽은 약재 쪽에서 나오는 거고, 설비 쪽으로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개요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화재에 대해 질식과 냉각, 그죠? 소화를 목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고압 용기에 저장해 두었다가 화재 시 수동 조작이나 또는 자동 기동에 의해 배관을 통해 화점에 CO2 가스를 빡 분사하는 설비다. 자, 구성 요소 진짜 중요하죠. 이미 최근에 기출이 됐기 때문에 저장 용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기동 용기, 제어반, 선택 밸브, 배관, 헤드, 감지기, 음향 경보 장치, 집탑관, 방출 표시 등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 화재 감지기는 여기도 무슨 애로? 맞죠? 그래서 이게 동작 순서인데, 일반적으로 가스 압력식 동작 순서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불이 납니다. 불이 나요. 그럼 감지기가 동작을 하죠. 근데 얘가 이제 하나만 동작하면 경보.
두 개가 동작했을 때 그때서야 소화 설비가 동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동작했을 때 실제 뭐가 났다? 화재가 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만 났을 땐 약간 오동작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온대요? 안내 멘트가 나온대요. 도망가라, 도망가라,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럼 이제 제어반 쪽에 이제 화재 표시반이 들어오고, 그리고 타이머라는 게 동작하는데, 이 타이머는 가스를 쏘기 전에 이렇게 세팅을 해두는 거죠. 이거는 관리자 맘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벌어준다 그랬어요. 왜냐면 가스가 순식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피난 시간 정도를 벌어준다. 왜냐면 가스가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질식, 그죠? 또는 동상,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좋지 않단 말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기동용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고 기동용기가 개방이 되면 기동용기에서 뭐가 나와요? 질소가스가 나옵니다. 그럼 이 질소가스 압력에 의해서 저장용기 열리고 선택 밸브가 열려요. 그럼 이 저장용기에서 나온 압력이 일부는 당연히 불을 끌어가지만 여기서 또 일부는 일부 압력으로 예를 내준다 그랬죠, 요거?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저장용기 압력으로 이 가스, 이 안에는 CO2가 들어있어요. 이 CO2 압력에 의해서 계고부가 폐쇄가 된다, 그죠? 그리고 선택 밸브라는 걸 개방을 시켜주면 이제 뭐가 나가는 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화재가 어떻게 보면 진압이 되는 건데, 얘는 뭐냐면 방어구역으로 나가기 전에, 그죠? 압력 스위치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스가 터져서 나갔을 때 그 압력 스위치에서 압력을 검지하면 그때 이제 무슨 신호를 주냐면 방출 표시등이라는 걸 키라고 여러분들 신호를 준다고요. 그래서 방출 표시등 점등이라고 되어 있고 약재 방출까지. 이 순서는 꼭 암기해 두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 불이 나요. 불이 나면 여기 화재실에 틀림없이 감지기가 있을 거야. 감지기가 있고 또는 여기에 이제 수동 조작함이라는 게 있어요. RM. 그래서 내가 자동이든 수동이든 신호가 들어가겠죠. 그죠? 어디로 들어가냐면 당연히 여기 제어반으로 들어갈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 제어반은 이제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기동용기를 열어주죠. 이게 순서예요. 그리고 저장용기를 열어줍니다. 그럼 저장용기에서 가스가 나갔으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소화가 되는 거죠. 맞나요? 뭐 여기 선택 밸브도 쓸까요? 선택 밸브. 그러니까 이게 큰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신호 체계. 아셨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더라. 이런 식으로 돌아가더라.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당연히 계고부라던가 또는 방출 표시등 또는 사이렌이 울린다. 이런 얘기도 있어야 되지만 일단 큰 건 저렇다. 큰 건 저렇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구성요소는 꼭 보셔야 됩니다. 구성요소는 꼭 보셔야 돼요. 최근에도 나왔으니까. 자, 근데 이 가스를 우리가 뿌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더라. 방호구역 전체에 뿌리면, 그러니까 방호구역 전체에 뿌린다는 건 이 실 전체에다가 내가 그냥 헤드를 위에다가 쩍쩍쩍쩍쩍 깔아놔서 전체에 다 뿌리는 거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억하시죠? 그죠? 전역 방출. 그리고 하나에만 뿌린다. 하나에만 내가 집중적으로 야 너만 죽이겠다. 국소 방출. 그죠? 그리고 호스릴이 달려있다. 호스릴 또는 이동식. 맞나요? 그래서 호스가 연결되어 있더라 라는 거고, 저장 방식에 따른 건 고압식과 저압식이 있죠. 그리고 또 기동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CO2를 또 분류할 수 있는데, 자동 기동 방식에 가보면 전기를 이용한 전기식이 있고 기계적인 압력을 이용한 기계식이 있고, 그리고 타이머를 달아놓는 타이머식. 요런 가스 압력식. 타이머식이 아니고요. 가스 압력식. 그죠? 요런 애가 있더라. 근데 대부분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무슨 식이다? 그쵸? 요거.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 자, 세 번째가 보면 이게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하고 2개 이상이 동작했을 때 소화약재가 그때 방출이 된다. 교차회로에 대한 거죠. 그죠? 얘는요. 지하층, 무차층, 밀폐된 거실 등의 이산화탄소 설비를 설치하면 약재를 바깥쪽으로 좀 빼주기 위한 무슨 설비? 배출 설비. 그쵸? 배출 설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폐쇄 장치 나와 있습니다. 자동 폐쇄 장치. 네.
그래서 제가 자동 폐쇄 장치는 개구부를 닫아주는 거다. 전역 방출 방식에만 설치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얘는 개구부에 대한 자동 폐쇄 장치. 근데 개구부 자동 폐쇄는 뭐를 이용해서 저장 용기 가스 압력을 이용해서 해주는 방법이 제일 일반적이다.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할론이나 할로겐화물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약재 쪽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대신에 여기 용어의 정의가 보면 할로겐화물의 요 용어의 정의는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할로겐화물 및 불활성 기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 최대 허용 설계 농도를 초과하거나 또는 삼류와 면류 위험물, 오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는 하지 않아도 된다. 자, 분말 소화 설비, 요건 분말 그저 가루가 나가는 거고, 요것도 약재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1종 분말부터 몇 종 분말까지요? 그렇죠. 4종 분말까지.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속 장치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압을 시켜주는 압력, 여기가 보면, 보세요. 15메가파스칼을 2.5메가파스칼로 감압을 해서 저장 용기에 넣어주면 그때 밸브를 개방해주는 역할이 있는데, 걔 이름이 뭐예요? 정해진 압력에서 작동하는 정압작동장치. 그리고 얘는 뭡니까? 청소장치. 분말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이런 애들도 있더라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12번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기설비죠. 그죠? 경보설비. 자, 경보설비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끝마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